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주먹이 세거나 큰 소리를 치는 게 강한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파리 한복판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한국의 진돗개 한 마리가 단 3초 만에, 그것도 한 번의 싸움도 없이 일본 시바견을 완전히 굴복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거든요. 6년간 한국개를 불신했던 프랑스 수의사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은 그 순간까지 여러분은 과연 상상할 수 있으실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꿀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프랑스 수의사 마리의 입장이었다면 6년간의 편견을 버리고 한국 진돗개를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다면 한국 최고를,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서 쉽게 믿기 어려웠을 것 같다면 한국 1등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이 궁금해요. 우리 한국의 진돗개가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의 힘, 그 감동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마리 베르나르, 파리 7구에서 수의학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년 전 제 인생을 바꾼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도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어요. 몽소공원 근처를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파리의 4월은 참 아름다워요. 벚꽃이 흩날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 곳곳에서 들려오죠. 하지만 그 순간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전혀 다른 광경이었어요. 공원 한쪽에서 두 마리의 개가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본 시바견으로 보이는 갈색 털의 중형견, 다른 하나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얀 털에 뾰족한 귀, 말린 꼬리, 진돗개였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6년 전 그 악몽 같은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함부르크에서 진료하던 시절, 한국인이 키우던 진돗개가 아이를 공격한 사건 말입니다. 그때 저는 그 아이를 살리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한국개들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게 됐죠. 아, 안 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시바견의 견주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일본 여성이었어요. 깔끔한 원피스에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이 전형적인 파리 관광객 같았죠. 반면 진돗개의 견주는 30대 중반의 한국 남성으로 차분한 표정으로 자신의 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개는 서로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시바견은 꼬리를 높이 세우며 도전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전형적인 우위 과시 행동이었죠. 저는 수의사로서 이런 상황이 어떻게 끝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피가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할머니 한 분이 자신의 푸드를 품에 안아 올렸고 아이들과 산책 나온 부모들은 슬슬 그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돗개가 시바견을 향해 한 발짝 다가갔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하지만 진돗개는 공격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차분하게 마치 예의를 갖추듯 시바견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 낮고 깊은 소리로 으르렁 했어요. 위협적이지도 공격적이지도 않은 그냥 존재감을 알리는 정도의 소리였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바견이 꼬리를 내리더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완전히 몸을 낮추며 복종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단 3초 만에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는 사람들도 보였죠. 일본인 견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의 개를 쳐다봤지만 한국인 견주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진돗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대한, 잘했어. 그가 개에게 말했습니다. 대한, 그 개의 이름이었나 보네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6년간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개는 위험하다고, 공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진돗개는 싸우지도 않고 상대를 굴복시킨 거잖아요. 그때 한 프랑스 청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봐요.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어떻게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하지만 그 순간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거든요. 그 순간 이후 저는 그 한국 남성에게 다가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의사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했거든요. 실례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저는 수의사인데
방금 상황이 정말 신기해서요. 한국 남성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대한이고요. 민수 씨, 대한이가 어떻게 저렇게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나요? 민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진돗개는 원래 그래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짜 강함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일본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채 조금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죄송해요. 하루토가 평소에는 이렇지 않은데.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유나예요. 하루토라는 시바견은 여전히 몸을 낮춘 채 대한이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형님을 대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죠. 저는 이 상황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알던 개들의 행동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민수 씨, 대한이를 어떻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특별한 훈련은 없었어요. 민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다만 어릴 때부터 절제를 가르쳤죠. 힘이 있어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요. 유나 씨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절제요? 그게 뭐 대단한 건가요? 하루토도 예의는 잘 아는데. 그 순간 저는 6년 전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함부르크에서 만났던 그 한국인 견주도 비슷한 말을 했었어요. 우리 개는 절대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결국 아이가 다쳤잖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 개들이 항상 이렇게 온순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민수 씨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아, 혹시 어떤 사고를 보셨나요? 네. 6년 전 독일에서요. 한국인이 키우던 진돗개가 아이를 공격해서 그건 아마도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거예요. 민수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한 견종이거든요. 제대로 된 환경에서 키우지 않으면. 유나 씨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일본 개들은 어때요? 시바견도 스피츠 계열이라 성격이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바견과 진돗개는 조상이 비슷해요. 둘 다 독립적이고 자존심이 강하죠.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거든요. 그럼 왜 하루토는 대한이에게 그렇게 쉽게 굴복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 씨가 대한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진정한 리더는 힘으로 누르지 않아요. 존재감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대한이는 그걸 보여준 거죠.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죠. 이게 정말 안전할까? 유나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하루토가 저렇게 차분해지는 걸 처음 봐요. 실제로 하루토는 평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 도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좋은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수의사로서 이런 행동 변화가 궁금했어요. 보통 개들이 서열이 정해지면 긴장이 풀리긴 하는데 이렇게 빨리 변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한이가 위협적이지 않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줬기 때문이에요. 민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무력으로 누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인정받은 거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곧 제 평생의 이론이 무너지는 장면이 눈앞에서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 공원 저편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야, 너희 개 좀 봐라. 큰 소리에 우리 모두 고개를 돌렸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프랑스 남성이 화를 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몸집이 큰 로트와일러가 걸어오고 있었죠. 리샤르 씨, 무슨 일이에요? 그 근처에 있던 프랑스 할머니가 물었어요. 저 개들이 우리 렉스를 쳐다본다고요. 리샤르가 소리쳤습니다. 렉스가 짖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야. 저는 긴장했습니다. 로트와일러 렉스는 몸무게만 50kg는 좋게 넘어 보였거든요. 대한이가 아무리 침착하다 해도 저런 대형견과 맞서는 건 위험했어요. 민수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문제를 일으켰다고? 저 하얀 개가 렉스를 도발한 거야. 리샤르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렉스의 모습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을 텐데 대한이를 보더니 멈칫하는 거예요. 마치 뭔가를 느낀 것처럼 말이죠. 유나 씨가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하루토를 데리고 피할까요? 아니에요. 민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한이를 믿어보세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또 사고가 날 거야. 6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이가 천천히 일어서서 렉스를 향해 걸어갔어요. 하지만 공격적인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여유로운 걸음걸이였죠. 렉스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보였어요. 몸을 낮추고 이빨을 살짝 드러내기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대한이가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렉스의 자세가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게? 리샤르가 당황하며 중얼거렸어요. 대한이는 렉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대한이가 그냥 렉스를 쳐다본 거예요. 위협하지도 도발하지도 않고 그냥 평온한 눈빛으로 말이죠. 렉스는 몇 초간 대한이와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그러더니 꼬리를 살짝 내리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어떻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수 씨가 작은 소리로 설명했어요. 대한이는 싸울 의사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동시에 자신이 위축되지도 않는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렉스는 점점 더 차분해졌습니다. 처음에 경계심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대한이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말이죠. 이런 젠장. 리샤르가 당황하며 렉스를 불렀어요. 렉스, 여기 와. 하지만 렉스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한이 주변을 한 바퀴 돌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긴장이 풀린 모습이었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하얀 개, 뭔가 특별한데 싸우지도 않고 저렇게 큰 개를 차분하게 만들다니. 유나 씨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하루토도 저렇게 차분해지더니 이제 렉스까지.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아는 동물 행동학으로는 설명이 안 됐거든요. 민수 씨, 이게 정말 진돗개의 일반적인 특성인가요? 모든 진돗개가 이런 건 아니에요. 민수 씨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대한이가 특별히 차분한 성격이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많은 개들과 사회화를 시켰거든요. 리샤르가 여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렉스가 저렇게 순해지는 건 처음 봐요. 그때 한 프랑스 청년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바이럴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신기하잖아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 논쟁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더 큰 재난이 다가올 것 같다는 느낌 말이에요. 그 청년이 동영상을 SNS에 올린 지 불과 10분도 안 돼요. 공원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그 신기한 개를 본다는 거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그 진돗개 말이지.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엄마, 강아지들 봐.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부모 손을 놓고 대한이 쪽으로 뛰어왔어요. 소피, 안 돼. 아이 엄마가 다급하게 쫓아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바로 그때 공원 입구에서 끔찍한 광경이 벌어졌어요. 목줄이 풀린 피트불 2마리가 달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뒤에서는 한 남성이 맥스, 타이슨, 멈춰 하며 소리치고 있었지만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어요. 아,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피트불들은 흥분 상태였어요.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더욱 예민해진 것 같았죠.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건 바로 그 어린 소피였습니다. 소피야. 엄마가 절규했어요. 순간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피트불 한 마리가 소피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또 아이가. 그런데 그 순간 대한이가 움직였어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소피와 피트불 사이에 몸을 던진 거예요. 동시에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 소리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진짜 경고의 소리였거든요. 피트불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흥분 상태에서 쉽게 물러설 리 없었죠. 대한아. 민수 씨가 긴장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하루토가 대한이 옆으로 달려온 거예요. 평소 겁이 많던 시바견이 위험한 상황에서 대한이를 돕겠다고 나선 거였어요. 하루토야. 유나 씨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2개가 나란히 서서 피트불들을 막아섰어요. 몸집은 작았지만 그 기세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대한이의 눈빛은 제가 평생 계획에서 본 것 중 가장 강렬했어요. 피트불들이 잠깐 주춤했습니다. 뭔가 본능적으로 느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피트불 중 덩치 큰 놈이 다시 달려들려 했어요.
그 순간 대한이가 정말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공격하지 않았어요. 대신 피트불과 소피 사이에 더 바짝 다가서서 낮고 깊은 경고 소리를 계속 냈어요. 마치 한 발짝만 더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죠. 피트불이 멈춰 섰어요. 대한이의 기세에 눌린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걸 느낀 건지. 그 사이 렉스도 달려왔어요. 대한이 옆에 서더니 함께 피트불들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리샤르가 중얼거렸어요. 렉스가 다른 개를 도운 적은 처음인데.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소피에게 다가가서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 순간까지도 대한이와 하루토, 렉스는 피트불들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피트불 주인이 마침내 도착해서 두 마리를 제압했어요. 죄송합니다. 목줄이 갑자기 끊어져서. 소피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6년 전 제가 구하지 못했던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아이를 구한 것도 한국계였고 그것도 폭력 없이 해낸 거였어요. 민수 씨가 대한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잘했어, 대한아. 진짜 잘했어. 유나 씨도 하루토를 안아올리며 감격해했어요. 하루토야, 너 정말 용감했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구한 그 순간 제 마음속 벽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정리된 후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6년간 제 마음을 지배했던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6년 전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수의사로 일했어요. 그때 한국인이 키우던 진돗개가 5살 아이를 공격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민수 씨와 유나 씨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살리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국 개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진돗개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믿었죠. 민수 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대한이를 바라봤어요. 오늘 대한이를 보니까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모든 한국개가 위험한 게 아니라 그때 그 개는 아마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네요. 민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환경에 매우 민감한 견종이에요. 독일에서 한국인이 키웠다면 아마 주인도 많이 힘들었을 거고 그 스트레스가 개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유나 씨가 말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하루토가 한국 개한테 굴복하는 게 자존심 상했거든요. 일본 개가 왜 져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어떠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한이는 하루토를 이기려고 한 게 아니라 가르쳐 준 것 같아요. 평화롭게 지내는 방법을 말이에요. 유나 씨가 진솔하게 답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럼 민수 씨, 어떻게 대한이를 이렇게 키우신 거예요? 특별한 건 없어요. 민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만 대한이에게 항상 말해줬어요.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요. 진짜 강한 개는 싸우지 않고도 다른 개들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런 철학이 있으셨구나.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때 렉스의 주인 리샤르가 다가왔어요. 아까의 화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까는 죄송했어요. 렉스가 평소에 다른 개들한테 공격적이어서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 진돗개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네요. 실제로 렉스는 대한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의 거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대한이가 렉스에게도 뭔가를 알려준 것 같아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개들은 서로에게서 배우거든요. 소피 엄마도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만약 대한이가 없었다면 천만에요. 민수 씨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대한이가 한 일이에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6년 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 자신이 말이에요. 민수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한국 개들에 대해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괜찮아요. 민수 씨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신 거잖아요. 유나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저도 인정할게요. 하루토가 대한이한테서 배운 것 같아요. 이제 하루토도 다른 개들한테 덜 예민해졌거든요. 정말 신기했어요.
하루토는 여전히 대안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처음 봤을 때의 도전적인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오히려 평온해 보였죠. 민수 씨, 혹시 한국에서는 이런 훈련법이 일반적인가요?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민수 씨가 생각하며 말했어요. 예전부터 내려오는 철학이 있어요. 강함은 절제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대한이가 또 한 번 모두를 놀라게 할 사건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원 반대편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놈, 가만 안 있나? 50대 프랑스 남성이 큰 로트와일러를 끌고 오고 있었는데 그 개는 계속 으르렁거리며 다른 개들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로키라는 로트와일러는 렉스보다도 더 공격적이었어요. 목줄을 당겨도 계속 다른 개들에게 달려들려고 했거든요. 브리노라는 그 견주는 한숨을 쉬며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그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로키의 덩치와 공격성 때문에 모두 겁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대한이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민수 씨가 걱정스럽게 불렀지만 대한이는 이미 로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또 긴장했습니다. 아까 피트불 때와는 상황이 달랐어요. 로키는 흥분 상태가 아니라 원래부터 공격적인 성향의 개였거든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이가 로키에게 접근하면서 전혀 다른 방식을 보여준 거예요. 이번에는 아예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당당하게 걸어갔을 뿐이죠. 로키는 처음에 더욱 격렬하게 으르렁거렸어요. 위협적인 소리와 함께 이빨을 드러내며 대한이를 경계했죠. 하지만 대한이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공격하지도 도발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로키를 바라봤어요. 마치 그래, 내가 화가 났구나. 이해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브리노가 중얼거렸어요. 이상하네. 로키가 점점 조용해지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로키의 으르렁거림이 점점 작아지더니 급기야 완전히 멈춘 거예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민수 씨가 작은 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대한이는 지금 로키에게 나는 너와 싸울 생각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동시에 하지만 나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고요. 로키는 점점 더 차분해졌습니다. 처음에 공격적인 자세에서 점점 중립적인 자세로 바뀌었어요. 저는 수의사로서 관찰한 걸 말했습니다. 대한이는 지금 완벽한 바디랭귀지를 구사하고 있어요. 위협적이지도 않고 복종적이지도 않은 완벽한 균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몇 분이 지나자 로키가 완전히 진정됐어요. 심지어 브리노가 목줄을 당기지 않아도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죠. 브리노가 놀라며 중얼거렸어요. 로키가 이렇게 차분해진 건 처음이야. 평소에는 다른 개만 봐도 미쳐 날뛰는데 대한이는 로키가 진정된 걸 확인하고는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마치 내 할 일은 끝났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 순간 공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말 대단하다는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완전히 감동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동물 행동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리더십이었거든요. 렉스와 하루토도 대한이 옆으로 다가왔어요. 마치 우리 리더가 돌아왔다는 것처럼 말이죠. 민수 씨가 자랑스럽게 대한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리샤르와 유나 씨도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무력을 쓰지 않고도 다른 개들을 평화롭게 만드는 모습에 모두가 놀라워했거든요. 이제 이 논쟁은 공원 울타리를 넘어 전 세계로 번져갔습니다. 그 프랑스 대학생이 찍은 영상이 인터넷에 퍼진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클리닉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마리 박사님, 정말 싸우지 않고 다른 개들을 진정시켰나요? 저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봤어요.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엇갈렸어요. 프랑스 르몽드 신문은 파리에서 목격된 한국 진돗개의 특별한 리더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는 폭력 없는 해결, 동양계의 신비한 능력인가? 라는 제목으로 다뤘죠. 하지만 독일 슈피겔은 과연 과학적인가? 전문가들의 의견 분분이라며 의구심을 드러냈어요. 반대 의견도 거셌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 동물행동학과 교수 한스 밀러가 TV 인터뷰에서 강하게 반박했거든요. 한국 개들이 특별히 평화적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었어요. 프랑스 수의학협회 회장도 개별 사례를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SNS에는 해시태그 PACEFULLEADERSHIP 해시태그 KOREANDOGWISDOM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우리 개도 저렇게 키우고 싶다. 정말 감동적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진정한 강함이라는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파리시 동물보건과에서 공식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식 개 훈련법을 과학적으로 검증해보고 싶다는 연구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민수 씨에게 연락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자신도 대안이가 특별한 건지 궁금했다며 연구 참여에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파리 수의과대학 강당에는 200여 명의 학자들과 기자들이 몰렸어요. 연구팀 책임자 장피에르 듀랑 교수가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대안이와 다른 개 20마리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놀랍게도 대안이는 100% 확률로 공격적인 개들을 비폭력적으로 진정시켰다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대안이와 접촉한 개들이 이후에도 더 차분한 행동을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스 밀러 교수가 강하게 반박했어요. 개별 개체의 특성일 뿐이라면서요. 그때 듀랑 교수가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온 다른 진돗개 5마리로도 동일한 실험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5마리 모두 비슷한 능력을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당에 완전한 정적이 흘렀어요. 듀랑 교수가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체 특성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적 개 사육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저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6년간 한국 개들에 대한 편견을 가졌던 제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하지만 대안이를 보고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개 훈련 철학을 연구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더욱 큰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 순간 한국 진돗개의 철학이 국제학술계의 새로운 표준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표 이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아침 한국어 공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진돗개. 처음에는 발음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제법 할 수 있어요. 오늘도 몽소공원에 나왔습니다. 이제 이곳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어요. 유나 씨가 하루토와 함께 다가왔어요. 하루토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도전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다른 개들과도 평화롭게 지내죠. 특히 대안이가 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맞아요. 그때 민수 씨가 대안이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대안이는 여전히 그 특별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공원에 들어서자마자 다른 개들이 자연스럽게 그를 의식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긴장하거나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렉스와 리샤르 씨도 다가왔습니다. 렉스는 이제 대안이를 보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요. 예전의 공격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죠. 정말 신기한 변화였어요. 렉스가 이렇게 사교적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브리노 씨도 로키와 함께 나타났어요. 로키는 이제 완전히 다른 개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으르렁거리지도 다른 개들을 위협하지도 않아요. 로키는 대안이를 보더니 조용히 다가가서 옆에 앉았어요. 마치 리더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죠. 저는 이 광경을 보며 매번 감동받아요. 이들은 모두 대안이에게서 뭔가 특별한 걸 배웠거든요. 민수 씨, 한국에서는 정말 이런 훈련이 일반적인가요? 민수 씨가 생각하며 답했습니다. 예전 할아버지들이 그러셨어요. 진짜 강한 개는 싸우지 않는다고요. 정말 깊은 철학이었어요. 절제와 배려,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가르침이었죠. 유나 씨도 완전히 변했어요. 이제는 하루토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고 해요. 일본에서는 주로 복종 훈련에 집중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새로운 견주가 다가왔어요. 불안해하는 표정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개가 다른 개들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물론이죠. 대한이가 도와줄 거예요. 민수 씨의 말대로 30분 후 그 개도 다른 개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대한이의 마법 같은 능력이었죠. 해가 질 무렵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한이 덕분에 6년간의 편견을 버릴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제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고 싶어요. 진돗개가 사는 진도도 가보고 싶고 한국의 개 문화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민수 씨는 환하게 웃으며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유나 씨도 한국에 가고 싶다며 동참했어요. 그때 대한이가 우리 앞에 와서 앉았어요. 마치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대한이를 쓰다듬으며 깨달았어요. 진정한 강함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지금 이 공원은 평화로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대한이가 보여준 리더십 덕분에 모든 개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한국의 진돗개 대한이가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싸우지 않고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 특별한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일상에서도 배워야 할 진정한 강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해외 사연들을 더 많이 가져오고 싶어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감동적인 해외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동내 국자,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려요.